여야 당대표 회담 관련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본격적인 의제 조율을 일단은 뭐 회담은 하긴 할 건가 보죠. 뭐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하자는 것 같고, 그래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예. 굳이 생중계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다. 전제 조건을 항상 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생중계는 하긴 하되 예. 풀이 아니라 뭐 맨 처음 서두에 모여서 서로 얘기할 때 생중계하고 풀이 좀 들어가서 양자끼리는 비공개로 하고 나와서 결정한 상황은 뭐 발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마 한동훈, 그러니까 이 생중계가 한동훈 당대표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내부에서 엄청 문제 제기가 많았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생중계 할 필요도 없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발표를 더 잘 받아주는 언론이 많거든. 그러니까 생중계 필요 없죠. 생중계 할 필요 없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쪽 관점에서 뭐 이거는 이렇게 됐고, 국민의힘은 지금 나오는 게 일종의 이제 우파 포퓰리즘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야, 금투세, 요거 지금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여간 무조건 다 반대하는 정서를 한 1, 2년 동안에 잘 만들어 놨거든. 예? 인터넷 커뮤니티나 그 다음에 조중동을 통해서 잘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요거 뭐 이거 유예해야 되겠지? 폐지해야 되겠지? 이게 민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요거 가지고 하나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제 우파 포퓰리즘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거는 대충 특검이나 뭐 이런 거는 주요 현안이 아니잖아. 정치적인 쟁점이잖아. 민생이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언론도 쭉 받아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핵심적으로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겠습니다만, 한동훈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최혜병 특검 문제를 어떤 정도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입으로는 얘기해 놨는데 대통령실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의 상황을 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안에서 리더십 작살나겠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물꼬를 트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덮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국민 여론이. 전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 벤치마킹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생중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러놓으면 대통령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르기는 지를 것 같아요? 최혜병 특검을? 그러니까 본인이 맨 처음에 판단은 그랬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아니라는 얘기가 다 들었겠죠, 내부에서. 야, 그것도 그러다 작살난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고, 아마 대부분 그렇잖아요. 비공개 회담하고 나온 다음에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물을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쟁점은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부터. 그렇죠. 언론 장악하고 있으니까 발표한 다음에 발표가 안 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언론에다가 다 흘려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 방향으로 틀 거라고 보는 거고. 이런 조건을 붙였다, 이런 단서를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물고 늘어지면은 진실은 없지. 그렇죠. 제가 언론이 장악된 한동훈 상황이니까. 대표가 공개하자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게 본인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를 무슨 그 뭐 선거에서의 무슨 TV 토론회처럼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좀 서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려면 비공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다 공개해서 했을 때 본인이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밀린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의제 제안을 뭘 했다든가, 이게 오히려 다 공개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백브리핑에서 다 오히려 본인 위주로 얘기를 해서 언론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공개하자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처음부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공개 토론을 하자고 주장한 거는 합의할 마음이 없는 거죠. 어떤 것에도. 합의안을 도출할 마음은 없는데, 이 회담을 피하긴 싫고, 근데 합의안을 도출할 마음이 없는 이유는 자신이 없어져서. 어떤 자신이 없는 거냐? 여당 대표로서 합의안을 도출을 하면은 그게 실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관철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걸림돌은 누굽니까? 사실은 윤석열이죠. 그렇죠. 여야가 합의를 한 거는 더 이상 야당의 걸림돌은 아니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근데 용산이 오케이 하는 거냐,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산이 세운 후보면 이거는 뭐 그 회담 과정에서 매끄럽게 조율이 되고 뭐 할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엊그제 나온 파이낸셜 뉴스입니까? 단독 기사 뭐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한동훈 이 여야 회담 관련 의제 용산하고 조율 안 했다, 이런 게 막 단독으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추진하다가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게- 기사도 웃겨. 그렇죠. 웃긴 그러면 기사인데 해야 돼 꼭? 그렇죠.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동안은 해야 해왔죠. 되는데 해왔던 게 관행이죠. 네. 행간을 보는 거죠. 어. 행간. 이 기사가 나오는 거에 대한 이 상황의 맥락은 뭐냐? 상황의 맥락은 뭐냐? 한동훈이 나는 용산하고 독립적이니까 나는 협의 안 하고 나는 할 거야. 이렇게 간 거냐? 그게 아니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협의가 왜 안 되냐? 그런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괜히 여야 간에 합의안이 나오는 회담을 해가지고 그걸로 다시 용산하고 되니 안 되니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회담을 하긴 하는데 말싸움이나 해갖고 천하제일 토론 대회나 해가지고 내가 1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 정도고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용산하고 입장이 일치하는 금투세 폐지 정도 요거 중심에 놓고 한번 합의하는 그림 만들어 보자. 그렇겠지. 요 정도 인식이었을 텐데 예.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를 공개 토론식으로 회담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다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렇게 보수 패널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오시는 이런 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상대 후보가 아니죠. 상대 패널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모든 회담은 다 공개 부분이 있고 비공개 부분이 있다. 공개 부분을 많이 얘기하자는 게 무슨 그게 잘못이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구나. 공개 토론을 다 하자는 게 아니라 공개 부분을 크게 하고 비공개 부분은 작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분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동훈 대표를 설득하고 있고 그렇게 메시지를 정리하려는구나. 오늘 한동훈 대표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냐? 공개 토론이 바람직한데 그게 전제 조건은 아니고 꼭 그걸 고집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용산과 이런 껄끄러운 부분은 최대한 줄이면서 합의할 수 있는 거는 금투세 정도인 것이지 금투세 폐지 정도인 것이지 최상병 특검 이런 거는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무슨 공방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쟁점 이런 걸로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걸로 쟁점을 다 틀어놓고 지나가는 전략인 것이다.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그 부자인 사람들 생각이고 사회 기득권층의 생각이고 야당이나 시민사회 생각에 금투세 합의해주고 최상병 특검도 못 받아오면 그거 합의해줄 수 있겠어요? 야당 대표가? 그거 어떻게 합의해줘 그걸? 금투세가 민생 문제예요? 아니 그렇게 논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정말 황당해요. 사실은 제가 금투세에 관해서 진짜 소수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막 그냥 금투세만 이야기하면 본인 돈이 막 빠져나가는 것처럼 지금 벌써 인식이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정치라는 거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식을 1,400만 명이 중에서 한 200~300만 명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게 보니까. 약간 종부세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종부세보다 훨씬 이게- 심해.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네. 내시는 분은 1% 정도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적은 수일 텐데 낼 수가 없어요. 거의 5억 정도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5천 이상의 10% 이상으로 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막 어떤 분들이 제 TV에서도 저한테 1년이라도 주식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저 경제쇼 진행자였어요. 그렇게 훈장질을 한다. 예, 최경영 기자한테. 저한테 주식 투자 20년 넘게 했고요. 주식으로 책 쓴 분 아니에요? 주식으로 책 썼어요. 나 미치겠어 정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말 저 대상자일 수 있거든요. 어떤 애는 대상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금융소득으로 몇 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충분히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부럽습니다. 예,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혜택 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안 내용에. 개인들은 지금 잘 모르지만, 예? 사모펀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개인들도 굉장히,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법안 자체 세세한 내용들을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이게 무조건 개인 투자자 죽이는 거고 주식시장 죽이는 거다. 큰 손이 막 떠난대요, 시장을. 아니 거래세를 한번 이 정도 단위로 거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래세를 한 번 거래할 때 100만 원씩 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근데 거래세를 만약에 인하를 원래 안대로 인하를 해주거나 나중에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의 공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금투세도 똑같이 손실을 보면 공제를 해줘요.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거를 이미 그냥 금투세를 내는 사람들은 정말 한정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익인데 그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고 본인들 이익으로 1,400만 명이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플러스 이거를 유예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이 정권을 못 잡는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한동훈 씨는 야 이게 골려먹기 좋겠네. 포퓰리즘으로 대중을 열받게 하기 아주 좋겠구나. 허위 의식에 완전히 빠져 있구나 저 사람들이. 네? 딱 물고 금투세 유예나 폐지 아니면 민주당이 민생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괴담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면 이재명 정권 못 잡을 텐데 이러면서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 내부에서 왜냐하면 중도층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발언을 되게 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건 알겠는데 다 까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만 명 정도 혜택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 금투세를 갖다가 나중에 하게 되면 20만 명이라는 게 말씀 1,400만 명에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짜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다들 1,400명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또 5년 동안의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등락 얼마나 벌었는지를 확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해주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근데 그냥 무조건 그거 갖다 폐지를 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엄청난 예를 들면 세금 독박을 쓰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버렸는데 거기다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투자를 할 때 저는 집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집을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놔둡니까? 아니면은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팝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냅두죠. 그것도 뭐. 냅두죠. 계속 올라가는 오르면 거고. 무조건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 기업에 관해서 꼼꼼하게 보시는 5억 이상의 그 거대한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한국 사회 한 10%도 안 돼요. 5%에서 10% 되는 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종목 투자를 하세요. 그분들은. 근데 여기 올라갈 것 같은데 세금 지금 10%를 내야 될 것 같아. 그 주식을 100% 올라갈 것 같은데 팝니까? 안 팔죠. 왜냐하면 이익에서 무조건 이익이 있어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설사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쳐.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붕괴를 합니까? 근데 그 괴담에 다 지금 그냥 쫙 몰려들어서 우리를 다 잡아먹는다. 주식 투자자들을 다 잡아먹는다. 이러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서 양도소득세 내세요. 거기도 양도소득세 내거든요. 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종부세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 사회의 자산 상승 사다리가 굉장히 사라졌고 근로소득으로 상승할 여력이 사라져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민 중산층의 희망이 된 것은 맞고 그리고 조세 정확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세 문제를 들고 나온 당치고 선거에서 승리한 예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괴담이라고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너무 심해요. 너무 그 저항의 정도를 너무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여기에서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 없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예. 그리고 주식 관련 책만 제가 수백 권을 읽었어요. 수백 권을. MBA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쇼 진행을 2년을 넘게 했고요.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면 진짜 망합니다. 망해요. 그냥 부자들만 좋아요. 부자들만. 지금도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지금도 좋지. 해피해요. 그냥 행복해. 여의도에 제가 지금 여의도에 사는데 자가는 아니에요. 여의도에 사는데 여의도 집주인들 지금 난리 났어요.
제가 염렵단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10억, 20억 올랐어요. 플랜카드 막 그 달아요 지금 재건축 된다고. 영종률 재건축이 될 만큼 우리 단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플랜카드 걸고 난리 났습니다. 영종률이 400%, 500%로 저렇게 올려주고 있잖아요. 위로 쭉 맞아요. 쭉 기부 체납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은 관련해 가지고 종부세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재건축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다리 건너에 마포 있는 아파트들, 기성 아파트들 있잖아요. 2010년도에 오른 지은 아파트들, 그 기축 아파트들도 다 오릅니다. 왜냐? 저 재건축 아파트가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10억, 20억이 올라서 30억이었던 게 50억이 됐거든. 30억이었던 게 50억이 됐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 근데 내게 25억 가다가 17억으로 떨어졌어. 17억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고작 22억으로 다시 올랐거든. 그것보다는 더 올라야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은. 근데 그거를 누가 부추기고 있냐? 정부하고 언론이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게 중도층 표밭이니까 건들면 안 돼. 이러고 있거든, 지금. 근데 또 여론조사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만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 예. 여론조사 해보게 되면 소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고 나왔던 측면이 있는데 이걸 싹 엎어버린 거죠, 따지고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